안녕하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을 빈틈없이 알려드리는 찻도박이입니다. 오늘 소개할 모델은 BMW의 중심 모델인 5 시리즈입니다. 경쾌한 주행 성능과 뛰어난 상품성 덕분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죠. 저희 채널에서도 이미 520i와 530i M 스포츠 패키지를 다룬 적이 있을 정도로 인기 있는 모델입니다. 오늘은 그 많은 5 시리즈 중에서도 특히나 주목할 만한 차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적은 유지비로도 경쾌한 주행 성능을 즐길 수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5 시리즈 530i M 스포츠 패키지 프로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쉽게 말해 전기차와 내연기관이 공존하는 차량으로 여기에 어댑티브 전자식 서스펜션과 후륜 조향, 카본 트림이 추가되어 만족스러운 감성과 주행 성능뿐만 아니라 출퇴근용으로도 완벽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BMW 530i M 스포츠 패키지의 매력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찻도박이 채널의 시승기 영상은 영상 길이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자세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길이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나누어진 챕터를 이용하시거나 재생 속도를 조절해주세요. 현재 시승 중인 530i M 스포츠 패키지 프로의 가격은 9,220만원입니다. 5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비싼 가격대죠. 할인 금액은 평균적으로 약 600만원 정도로 다른 5 시리즈 모델에 비해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매하려면 약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5 시리즈의 디자인은 이미 여러 번 다루었으니 오늘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특징에만 집중해 보겠습니다. 5 시리즈의 전체 디자인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눌러주세요. 지금 보고 계신 530i는 한국의 인디비주얼 옵션으로 들어온 차량으로 프로즌 다크 실버 컬러가 특징입니다. 저는 5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어두운 색상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되었는데 프로즌 다크 실버의 5 시리즈를 보니 이 색이 가장 5 시리즈에 어울리지 않나 싶을 정도로 낮이나 밤이나 BMW의 스포티한 디자인을 잘 살려주는 것 같아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전면부를 보면 BMW 엠블럼을 가로지르는 두툼한 보닛에 파워돔이 눈에 확 들어오고 웰컴 애니메이션을 지원하는 새로운 디자인의 주간 주행등이 있습니다. 5 시리즈의 모든 트림에는 LED 라이트로 구성되어 있고 어댑티브 오토 하이빔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 지지등은 최신 BMW 차량답게 독특하게 정등됩니다. 그릴은 크롬이 아닌 블랙으로 처리되어 있어 더 날렵한 느낌을 주며 아이코닉 글로우로 야간에 존재감을 과시하고 엔진룸 열에 따라 열리고 닫히는 액티브 셔터 그릴 기능이 있는데 이 그릴은 디자인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요소라고 볼 수 있죠. 다만 아이코닉 글로우가 부담스럽다면 기능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범퍼 하단부를 보면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되어 있으면서 에어 커튼이 실제로 뚫려 있어서 단순히 멋내기용이 아니라 실제로 기능적으로도 도움을 주는 부분이죠. 옆면 디자인을 보면 차량의 높이와 길이가 늘어나면서 커진 5 시리즈가 확실히 체감되는데 오버행도 길어져서 차가 둔해 보이는 느낌도 있습니다. 다른 5 시리즈와 동일한 캐릭터 라인을 가지고 있지만 운전석 팬더에는 완속 충전을 지원하는 전기 충전구가 마련되어 있고 뒷좌석 팬더에는 주유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충전도 해야 하고 주유도 해야 해서 번거로움이 2배라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제가 2박 3일 동안 시승하면서 주유보다는 충전을 주로 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을 느끼진 않았습니다. 전기 충전구 커버는 아쉽게도 전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생각보다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겨울철에 전동 충전구가 얼어서 열리지 않는 경우를 생각하면 오히려 더 나은 부분일 수도 있겠죠. 충전을 시작하면 녹색으로 깜빡여 현재 상황을 알려줍니다. 저번에 리뷰했던 미국의 전기차 캐딜락 리릭은 이러한 디테일이 없어 약간 아쉬웠는데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독일 브랜드가 잘하는 것 같습니다. 도어 손잡이는 오토 플러시 타입이 아닌 매립형으로 공기 저항을 줄여주면서도 작동 시 소음과 수리비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디자인을 채택했습니다. 야간에는 라이트가 점등되어 도어 손잡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BMW도 요즘 트렌드인 원가 절감을 피하지 못했는지 앞좌석 도어에는 키 인식 센서가 있지만 뒷좌석에는 없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윈도우 몰딩은 블랙 하이글로시로 되어 있고 다른 5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B필러와 C필러에 크게 O라는 음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치해 보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5 시리즈의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 같죠. 후면 디자인은 눈에 보이는 옆면과는 다르게 날렵한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특히 길고 얇은 후미 등은 개인적으로 F10 5 시리즈에 비견될 정도로 날렵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주간 주행 등과 달리 웰컴 애니메이션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범퍼 하단부에는 머플러가 숨겨져 있지만 전체적으로 스포티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휠은 앞 245, 40, 20인치, 뒤 275, 35, 20인치의 939M 바이컬러 잭 휠로 구성되어 있어 주행 안정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다만 주행 성능과 유지비를 고려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19인치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530이 M 스포츠 패키지의 야간 디자인과 라이트 그리고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승 중인 530이 M 스포츠 패키지의 실내 디자인은 다른 5 시리즈와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지만 M 카본 인테리어 트림 덕분에 살짝 더 스포티한 느낌을 더해줍니다. 마치 기본 5 시리즈에 흔히 말하는 감성 마력을 추가한 느낌이랄까요? 530이 M 스포츠 패키지의 실내 구성은 12.3인치 계기판, 14.9인치 디스플레이, M 스포츠 스티어링 휠, 크리스탈 전자식 기어, M 카본 인테리어 트림, 앰비언트 라이트, 메리노 가죽의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에 탑승하면 계기판과 디스플레이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반겨주는데 이게 꽤나 감성적으로 만족감을 줍니다. 계기판은 3가지의 테마와 주행 모드에 따른 색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5 시리즈와 비교하면 전기 충전과 전기 모터 주행 정보가 추가된 점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정보를 바꿀 때 애니메이션이 살짝 버벅이는 건 여전히 아쉽네요. 주행 중 시인성은 햇빛이 강한 주간에도 밝고 선명하게 유지되며 특히 AR 모드로 주행할 때 차량이 어떤 정보를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비게이션 경로를 세세하게 알려줘서 매우 만족스러운 시인성을 제공합니다. 디스플레이는 터치와 센터 패시아 휠로 조작할 수 있는데 내비게이션이나 영상을 볼 때 화질이 정말 뛰어납니다. 기본 테마는 내비게이션이지만 운전자의 취향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메뉴가 너무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어서 운전 중에 기능을 찾기엔 살짝 불편할 수 있습니다. 공조기 사용은 온도와 시트 편의 사양은 쉽게 조작할 수 있지만 바람세기 조절은 공조기 메뉴에서만 가능해서 이 부분은 조금 번거롭습니다. 내비게이션 성능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급한 성격에 맞게 빠른 검색이 가능하고 대부분의 교통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수입차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내비게이션 성능을 자랑하죠. 주행 중 시인성은 디스플레이가 계기판과 동일한 위치에 운전석으로 살짝 휘어져 있어 매우 만족스러운 시인성을 보여주었습니다. M 스포츠 스티어링 휠은 새로운 디자인으로 그립감도 좋고 버튼 조작감도 확실합니다. 특히 왼쪽 패드 시프트에는 부스트 기능이 추가되어 급하게 가속할 때 악셀을 밟지 않아도 엔진 RPM을 올려 빠른 가속이 가능합니다. 전기 모터의 강력한 성능 덕분에 전기차 수준의 빠른 반응이 돋보이는데
내연 기관의 5 시리즈와는 전혀 다른 이 부분은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전자식 기어 레버는 디자인과 별개로 크리스탈 재질로 고급스럽고 직관적인 조작 방법을 자랑합니다. 인디비주얼 옵션으로 제작된 5302의 실내 재질을 살펴보면 M 카본 인테리어 트림이 센터 패시아와 도어에 적용되어 있어서 다른 5 시리즈와 비교했을 때 확실히 날렵한 느낌을 줍니다. 개인적으로 센터 콘솔도 카본 트림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가죽은 계기판, 대시보드, 도어까지 사용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우레탄 소재로 착각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은 다소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도어 버튼들은 전세대 5 시리즈보다도 아쉬운 점이 있는데 흠집이 약한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있어 블랙 하이그로시보다 흠집이 더 쉽게 생깁니다. 센터 패시아와 도어 상단에 있는 크리스탈 장식은 고급스럽지만 손 인식이 제대로 안 될 때가 종종 있어서 사용하기가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외 페달은 M 금속 페달, 천장은 블랙 헤드라이너로 구성되어 있고 주행 중 어디를 보더라도 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경쟁사에 비해 아쉬운 실내 재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총 15가지의 색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주행 모드나 환경에 따라 자동으로 색상이 변경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의 디자인은 530i와 거의 동일하지만 M 카본 인테리어 트림으로 인해 우드나 알루미늄 트림보다 반사가 더 좋아 조금 더 화려한 실내를 만들어줍니다. 오디오 시스템은 바웰스 앤 윌킨스 오디오가 적용되어 있는데 은은한 라이트가 점등되긴 하지만 전세대 5 시리즈의 오디오 라이트와 비교하면 이게 뭔가 싶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행히 뒷좌석 오디오 라이트는 전세대와 거의 동일한 감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야간에 차량에 가까이 가면 라이트 카펫이 애니메이션과 함께 운전자를 반겨줍니다. 주행 중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고급스럽고 화려한 디자인을 보여주며 주행에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 만족스러운 수준입니다. 앞좌석 시트는 메리노 가죽으로 제작된 컴포트 시트로 기본 전동 시트 외에도 다리 받침대 연장, 다리 받침대 위아래, 요추 받침대, 옆구리 받침대, 머리 받침대까지 조수석도 동일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앞좌석 시트의 착자감은 적당히 단단한 쿠션과 몸을 고정해주는 형태로 장시간 운전해도 피로가 덜하고 무엇보다 520i의 시트보다 조금 더 낮아 주행 성능에도 미미하게 남아 이점이 있습니다. 뒷좌석 시트도 메리노 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유아 카시트를 설치하기에 무난한 난이도를 자랑하고 공간은 카시트를 설치해도 성인 2명이 탑승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키 181cm의 성인 남자가 앉아도 머리 공간은 무난하지만 다리 공간이 여유롭고 가운데 좌석은 센터 터널 높이 때문에 다리를 벌리고 앉아야 하지만 성인 3명이 타기에도 무난한 공간을 보여줍니다. 뒷좌석 시트의 착자감은 시트의 쿠션이 두툼하면서 적당히 단단하고 다리 받침대의 길이가 길어 정자세에서 다리를 제대로 지지해주지만 시트의 각도가 세워져 있어 편하게 앉을 경우 허리 건강에 안 좋은
장시간 탑승을 할 경우 상당한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창문은 100% 다 열리고 수동으로 햇빛 가리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납 공간은 여유롭지만 시트 포켓이 없고 뒷좌석 컵홀더의 디자인이 고급차에 어울리지 않는 점이 약간 아쉬운 부분입니다. 우상공이 M 스포츠 패키지의 편의 사양은 어댑티브, 오토 하이빔, 주행 보조 기능, 컴포트 액세스, 오토 홀드, 헤드업 디스플레이, 앞좌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워크인 시트 조절, 뒷좌석 열선 시트, 뒷좌석 햇빛 가리개, 뒷유리 전동 햇빛 가리개, 스티어링 휠 열선, 포존 에어 컨디셔너, 무선 충전기, 파노라마 루프, 전동 트렁크, 제스처 컨트롤, 어라운드 뷰, 애플 카플레이, 바월슨 윌킨스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승 중인 5302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오디오 시스템입니다. 기존 하만 카돈을 대신해 바월슨 윌킨스가 자리 잡았는데요. 이 부분엔 할 말이 참 많은데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댑티브 오토 하이빔의 작동 속도는 시속 40km에서 시작되며 가로등이 있는 환경에서도 하이빔을 꽤 오랫동안 유지합니다. 라이트의 밝기는 전방이 모두 보일 정도로 훌륭하지만 차량을 인식하고 하이빔을 조절하는 반응 속도는 약간 느립니다. 약 0.5초 정도 지연이 있는데 이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살짝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도 야간 주행 시에 눈이 호강할 정도로 시인성이 좋습니다. 주행보조 기능은 독일 브랜드 중에서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차간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도 정차된 차량을 빠르게 인식해 부드럽게 제동하고 가속합니다. 차로 유지 기능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국도에서는 약간 치우치는 느낌이 있고 램프 구간에서는 살짝 불안한 느낌을 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의 급격한 램프에서도 속도를 조절하며 부드럽게 돌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반 고속도로 코너에서는 차로 중앙을 잘 유지해주기 때문에 주행보조 기능을 사용하는데 큰 불안감이 없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크고 선명하며 6가지의 테마를 취향에 맞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행모드에 따라 자동으로 변경되기도 하고요. 차량 정보는 디스플레이에 깔끔하게 표시되며 내비게이션 경로와 과속 카메라 위치가 상단에 계속 표시되어 안전운전에 도움을 줍니다. 포존 에어 컨디셔너는 각 좌석마다 온도를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 가족끼리 타도 각자의 온도 취향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파노라마 루프는 적당한 크기지만 오픈되지 않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트렁크는 정동식으로 작동하며 시트 폴딩 기능도 제공됩니다. 520리터의 공간은 내연기관 5 시리즈와 동일하며 칭찬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수납은 길이 130cm의 캐디백을 가로 또는 대각선으로 수납할 수 있습니다. 시트 폴딩 시 평탄화는 되지 않지만 키 181cm의 성인 남자가 누워도 여유로운 공간이 확보됩니다. 트렁크 오른쪽에는 추가 수납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실용성 면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라운드 뷰는 높은 속도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주차장에 글씨까지 보일 정도로 선명한 화질을 자랑합니다. 빛이 거의 없는 야간에도 주변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화질을 보여주며 주행 환경에 따라 카메라 화각이 자동으로 변경되고 장애물에 근접하면 이를 상세히 보여주는 기능은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애플 카플레이는 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하고 14.9인치 디스플레이를 전체 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웰슨 윌킨스 오디오에 대해 할 말이 많습니다. 출력 655W, 11개의 채널, 18개의 스피커로 구성된 오디오는 전세대 5 시리즈의 하만 카돈과 거의 동일한 하드웨어를 사용합니다. 이름만 바웰슨 윌킨스로 바뀌고 음색이 약간 조정된 정도인데 한마디로 택가리만 하고 하드웨어는 거의 그대로입니다. 저음은 단단하지 않고 퍼지는 느낌이라 신나는 음악을 듣기에는 아쉬움이 큽니다.
중음과 고음은 선명하게 들리지만 저음이 강조된 곡에서는 상당히 실망스러워 솔직히 이럴 바엔 전세대 5 시리즈의 하만카돈이 더 그리워질 정도입니다. 게다가 스피커 라이트의 원가 절감도 눈에 띄어 오디오 셋업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기엔 부족한 점이 많아 이렇게 보면 바월스 앤 윌킨스가 단순한 이름값으로 자리 잡은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kissed you?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held me?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felt like this about anything? I don't wanna wait. I don't wanna wait no more.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kissed you?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held me?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felt like this about anything? I don't wanna wait. I don't wanna wait no more. 현재 시승 중인 5302의 파워트레인은 이렇습니다. 엔진 2리터, 직렬 4기통, 싱글 터보, 가솔린 엔진, 싱글 전기 모터, 엔진 출력 187마력, 31.6kgm, 전기 모터 출력 184마력, 25.5kgm, 합산 출력 299마력, 45.88kgm, 미션 8단 오토 미션, 전륜 서스펜션 W10원, 후륜 서스펜션, 에어 서스펜션, 구동, 후륜 구동, 후륜 조향, 타이어 피넬리 피제로, 브레이크 앞 4개의 피스톤, 뒤 1개의 피스톤, 무게 2250kg, 주행에 관한 수치는 0에서 100km 공식기로 6.4초, 최대 한계 속도 시속 230km, 복합 연비 리터당 11.3km, 연료통 60리터, 공장 5탄가 95, 복합 전비 3.2km kWh, 배터리 용량 19.4kWh, 인증 주행 가능 거리 73km, 최대 충전 속도 7kW, 주행 모드 에코,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가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의 특징을 살펴보면 당연히 전기 모터가 핵심이겠죠. 과거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주행 중에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전용 모드가 있었지만 이번 신형 모델에서는 그런 모드가 아예 사라졌습니다. 대신 전기 모터와 엔진이 자동으로 전환되면서 자연스럽게 주행을 이어갑니다. 엔진과 전기 모터 간의 전환은 딜레이가 전혀 없다고는 못하지만 일반인이 느끼기엔 굉장히 부드럽고 매끄럽습니다. 주행 중에 거슬리는 부분이 전혀 없을 정도로 빠르고 자연스럽게 전환되죠. 충전은 완속 충전과 엔진 충전 두 가지 방식으로만 가능하지만 완속 충전은 약 4시간이면 0에서 10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반면 엔진 충전은 배터리를 모두 소모한 후 첫 7km 정도까지는 빠르게 충전이 되지만 그 이후엔 충전 속도가 거의 멈춘 수준이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없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내 주행 중에 회생 제동으로 배터리가 충전되기 때문에 예상보다 좋은 연비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서스펜션은 전륜의 코일 서스펜션, 후륜의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주행 모드에 따라 댐핑 세팅을 조절할 수 있는데 덕분에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 최적의 승차감과 주행 성능을 제공합니다. 주행 디스플레이는 주행 모드에 따라 바뀌어 약간의 불편함이 있지만 차량의 모습을 현실적으로 보여줘 이 디테일 하나만큼은 확실히 인상적입니다. 그럼 전기 모터가 돋보이는 데일리성은 어떨까요? 먼저 차량에 탑승할 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일반 5 시리즈와 동일한 높이를 가지고 있어서 익숙할 수 있는데 도어 스커프의 턱이 약간 높아 1열과 2열에 탑승할 때 발이 걸리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게 작은 불편함이지만 가끔씩 발이 걸릴 때마다 도어 트림이 오염되어 아쉽죠. 이럴 때
찻도박이 실내 청소를 사용하면 오염과 세균을 빠르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구매는 오른쪽 상단에 뜨는 카드를 누르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시동을 걸 때는 엔진 대신 전기 모터가 작동하니 마치 전기차를 운전하는 듯한 고요함이 느껴집니다. 시동음조차 조용해서 아침 출근길에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주행 소음도 아주 조용한데 자세한 건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 모터의 가속력 의외로 꽤나 경쾌합니다. 가파른 오르막길이든 고속도로든 배터리만 충분하면 엔진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만족스러운 성능을 자랑합니다. 무엇보다 엔진의 진동과 미션의 변속이 없다 보니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하고요. 회생제동 시스템은 어댑티브 모드로 작동합니다. 운전자가 직접 조절할 수는 없지만 시스템이 알아서 앞 차량의 속도에 맞춰 속도를 조절합니다. 이게 국도 주행이나 시내 주행을 할 때 생각보다 아주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특히 내리막길에서 타력 주행을 하다가 앞 차량이 나타나면 차량을 빠르게 인식하고 속도를 줄여주거나 유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정차까지는 지원하지 않아서 시속 15km 이하에서는 직접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브레이크는 M 퍼포먼스 브레이크이지만 민감하지 않아 어느 누구나 편하고 부드럽게 제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브레이크 소음은 서비스로 따라옵니다. 역시 BMW죠. 주행 시야는 BMW다운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전방 시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더불어 사각지대가 적어 좋은 시야를 보여주고, 후방 시야는 햇빛 가리개를 올려도 여전히 뒤쪽 교통 상황을 잘 볼 수 있을 만큼 좋은 투과율을 보여줍니다. 사이드 미러도 물론 훌륭하죠. 그리고 잠깐, 지금 시승 중인 530e에는 후륜 조향 기능이 있다는 점 주목해야 합니다. 이 기능과 가벼운 스티어링 휠 감각 덕분에 시내 주행 시엔 조금 더 경쾌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안정감이 살짝 떨어질 수 있지만 연속된 코너나 회전 교차로를 지날 때는 기존 5 시리즈보다도 부담 없는 주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유턴할 때 2차선만 있어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데 후륜 조향이 없는 5 시리즈라면 2.9차선이 필요했을 상황이니 이건 큰 차이죠. 왕복 4차선 도로에서도 아주 편하게 유턴이 가능합니다. 좁은 길이나 오르막길을 주행할 때 차량 너비가 1900mm라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크게 불편할 정도는 아닙니다. 아파트 주차장 같은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에서도 차량 하부가 닿지 않아 안심하고 주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할 때 기존 5 시리즈는 넓은 회전 반경 때문에 주차가 약간 번거로웠다면 후륜 조향이 추가된 530e는 회전 반경이 대폭 줄어들어 주차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충전은 운전석 팬더에 있는 충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예전에 캐딜락 리릭 시승기에서도 언급했듯이 충전구가 전방에 있으면 우리나라 충전 환경에선 불편함이 많습니다. 특히 530e처럼 차량 길이가 5m가 넘을 경우 전방 주차 후 충전을 하면 후면 범퍼가 너무 튀어나와 다른 차량이나 사람에게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조금 아쉽네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후륜 조향과 전기 모터의 추가 덕분에 기존 5 시리즈에서 느꼈던 아쉬운 부분이 많이 개선되었고, 덕분에 데일리성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자, 이제 530e의 파워트레인 성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시간입니다. 이번 테스트에서는 가속력, 엔진과 미션 반응, 그리고 제동력까지 포함해 계측기로 기록을 측정했습니다. 그럼 가속 성능부터 살펴볼까요? BMW 530e의 시속 0에서 100km 기록은 6.38초, 시속 80에서 120km 기록은 4.08초, 시속 0에서 160km 기록은 15.76초를 기록하였습니다. 공식 0에서 100km 가속 기록이 6.4초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테스트에서 기록한 6.38초는 아주 미세하지만 빠른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후륜 구동만 사용하는 530E가 X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530i보다도 빠른 가속력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아마 530E도 X 드라이브로 주행이 가능했다면 조금 더 빠른 기록이 나왔겠죠. 연속 가속 테스트에서도 6.52초라는 결과를 기록하며 엔진 성능의 일관성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주행 모드를 컴포트 모드로 변경하고 가속했을 때는 전기 모터의 개입이 달라지면서 7.33초로 다소 느려진 결과가 나온 만큼 주행 모드에 따라 가속 성능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 모터로만 가속했을 때는 어떨까요? 전기 모터는 파워트레인의 70% 정도만 사용할 수 있는데 시속 0에서 100km까지 15.03초가 걸렸습니다. 생각보다 꽤나 빠른 가속력을 보여주는데 멋진 디자인과 코너링 성능을 자랑하지만 가속력에 발목 잡히는 푸조 408GT와 비슷한 가속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푸조 408GT의 시승기가 궁금하다면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눌러주세요. 고속도로에서 자주 사용되는 시속 80에서 120km 가속은 4초 초반으로 530i보다도 소폭 더 빠른데 무엇보다도 전기 모터 덕분에 터보렉이 거의 없어 체감상 더 빠르게 느껴집니다. 초고속 주행 안정성은 300kg이 더 무거워진 덕분에 도로에 깔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 전혀 불안하지 않아 만족스러운 주행 안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BMW가 자랑하는 엔진 반응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전기 모터와 엔진의 전환이 아주 빠르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불편함을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엔진으로 구동할 때는 전기 모터가 어시스트해줘 터보렉을 거의 느낄 수 없고 악셀 페달에 따른 엔진 반응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가속하는 재미가 상당합니다. 운전 재미는 가속을 시작할 때 가속 시 부드럽게 출발하면서도 가속이 진행될수록 의도적인 미션 변속 충격이 더해져 마치 고성능 차량을 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는 내연기관 5시리즈와는 완전히 다른 더 다이나믹한 체감 가속력을 선사합니다. 이제 파워트레인 성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동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속 100에서 0km 제동 거리는 38.91m로 동급 차량들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역대 530E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제동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뜨거운 노면에서도 M 퍼포먼스 브레이크의 빨간 캘리퍼가 멋뿐만 아니라 성능에서도 강력함을 발휘했습니다. 연속 제동 테스트에서도 39.66m를 기록하며 제동력의 일관성 역시 매우 훌륭했습니다. 결론적으로 BMW 530E의 파워트레인은 가속, 제동, 그리고 엔진 반응 모두에서 인상적인 성능을 보여주며 일상 주행은 물론 스포츠 주행에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530E의 핸들링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이번 시승차에는 후륜 조향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 기존 5시리즈보다 훨씬 더 기민하고 경쾌한 움직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차량의 거동이 운전자의 의도에 즉각 반응하며 특히 회전 교차로에서 그 차이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돌아도 차가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바로 반응해주니 이 부분은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스티어링 휠의 감도가 너무 가볍게 세팅되어 있어 마치 장난감 차를 운전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 조금만 더 무게감을 더해줬다면 완벽한 핸들링을 느낄 수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은 살짝 아쉽습니다. BMW 차량은 후륜 조향이 들어가면 가끔 이렇더라고요. 롤 억제력은 상당히 준수한 편입니다. 댐퍼의 강도는 운전자가 주행 모드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츠 모드보다 컴포트 모드가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서 댐퍼가 단단해지면서 롤은 적게 발생하긴 하지만 차가 통통 튀는 느낌이 들어 안정감을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컴포트 모드는 롤이 조금 느껴지더라도 타이어의 접지력이 충분히 느껴져서 더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코너링 성능에 있어서도 이야기가 빠질 수 없겠죠. 대부분의 코너에서는 기존 5시리즈와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지만 급 코너에서는 530E가 기존 모델보다
약 300kg이 더 무겁다 보니 한계가 조금 더 낮아집니다. 그래도 시승차에 배터리와 후륜 조향이 들어가면서 뉴트럴한 성향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약간의 급코너나 연속된 코너에서 높은 속도로 진입해도 차량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며 타이어 스키드음도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빠르게 속도를 올려 탈출할 때 후륜 특유의 경쾌함과 함께 타이어 트랙션이 확실하게 유지되어 오버스티어도 느낄 수 없어 자신감 있게 와인딩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90도에 가까운 급코너를 돌 때는 강한 타이어 스키드음이 들리긴 하지만 다행히도 후륜의 트랙션이 무너지지 않고 전자장비가 자연스럽게 개입해 차량의 거동을 안정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코너링 성능의 한계는 내연기관 5 시리즈보다 낮을 수 있지만 운전 재미와 안정성 면에서는 여전히 BMW다운 훌륭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승 중인 5302의 승차감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댐핑 컨트롤이 가능한 서스펜션과 후륜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된 만큼 기대감이 컸을 텐데요. 살짝 아쉬운 점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꽤나 만족스러운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먼저 1열의 탑승에 고속도로를 주행해봤습니다. 노면의 장진동은 시트에는 거의 전달되지 않고 스티어링 휠과 페달을 통해 노면 상태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요철을 넘거나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은 곳을 지날 때는 충격 흡수가 기대했던 것만큼 뛰어나진 않아 불쾌할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 더 부드러웠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승차감은 내연기관 5 시리즈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내 주행 중에 반복되는 낮은 방지턱을 지날 때는 확실히 차이가 느껴집니다. 기존 5 시리즈가 잔진동을 70에서 75% 정도 흡수했다면 5302는 85에서 90%까지 흡수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잔진동에 있어서는 확실히 개선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포트홀이나 높낮이가 다른 맨홀을 지날 때는 무게가 300kg이 더 무겁다 보니 서스펜션이 모든 충격을 다 걸러내지 못하고 일부가 실내로 전달됩니다. 확실히 늘어난 무게로 인한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죠. 잔진동 흡수는 좋지만 큰 충격에는 약한. 반지턱을 넘을 때는 기존 5 시리즈보다 훨씬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빠른 속도로 넘어갈 때 컴포트 모드에서는 후륜 서스펜션에서 퍽 하는 소리가 전달되지만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 소리조차 없고 부드럽게 넘어가서 방지턱에서는 스포츠 모드가 오히려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2열 승차감도 후륜 에어 서스펜션 덕분에 기존 5 시리즈보다 확실히 더 나은 편입니다. 그러나 시트의 각도 때문에 장시간 탑승하는 건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승차감을 정리하자면 대부분의 도로에서 좋은 승차감을 느낄 수 있으며 기존 5 시리즈와 비교했을 때 반등급 정도의 더 높은 승차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숙성에 대해서는 기존 5 시리즈를 넘어 7 시리즈와 비교해도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탁월합니다. 다만 주행 소음을 녹음하는 카메라가 녹음을 제대로 하지 못해 수치로만 전해드리겠습니다. 5302의 정차 소음은 36dB, 엔진 소음은 37dB로 이전에 리뷰했던 7 시리즈보다도 더 낮은 소음을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으로서 방음 성능은 정말 훌륭합니다. 정차 중 도어 방음 성능도 놀라운데요. 음악 볼륨을 최대로 했을 때 외부로 나가는 소리가 80% 이상 줄어들고 How long has it been? 통화 볼륨을 최대로 했을 때도 90% 이상 줄어듭니다. 버튼식 ARS는 도어 방음 역시 매우 우수합니다. 주행 소음은 BMW의 플래그십 i7보다 더 조용한데 시속 80km에서는 48dB, 시속 110km에서는 52dB를 기록했습니다. 동일한 도로에서 동일한 기계로 여러 번 테스트한 결과인데 동급 차량과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정숙한 주행 소음을 들려주었습니다. 이 정도 정숙성이면 보닛에 방음제가 없어도 킹정이죠. 5302에는 19.4kWh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고
인증된 주행 가능 거리는 73km입니다. 하지만 실제 주행에서는 어떻게 변할까요? 테스트 환경은 에어컨을 22도로 설정한 상태에서 외부 온도 27도, 시내, 국도, 고속도로에서 다양한 주행을 해봤습니다. 먼저 시내 주행부터 볼까요? 전기 모터만 사용해 약 39km를 주행했을 때 주행 가능 거리는 62km가 남아있고 배터리는 약 60%가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국도 주행입니다. 이때는 전기 모터만으로 약 67km를 달렸고 주행 가능 거리는 33km, 배터리 장량은 40%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속도로 주행, 시속 110km로 달렸을 때 전기 모터만으로 약 109km를 주행했고 주행 가능 거리는 1km, 배터리는 1%가 남았습니다. 이걸 종합해보면 전기 모터와 배터리만으로 최소 100km 정도는 주행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시내나 국도에서는 회생제동이 작동하더라도 에어컨 작동으로 인해 배터리 소모율이 올라갔지만 오히려 고속도로에서 더 좋은 전비와 긴 주행 거리를 보여줘 거의 준전기차 수준의 효율성을 자랑했습니다. 이 정도면 출퇴근은 물론이고 주말 나들이용으로도 충분하겠죠. 여기서 멈출 찻도박이가 아니죠. 배터리가 0%일 때 고속도로 연비는 어떨까요? 배터리가 완전히 소모된 상태에서 시속 110km로 고속도로를 주행해보니 연비는 리터당 17.8km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없는 상태로 시내를 주행하면 회생제동으로 인해 배터리가 충전되면서 연비가 급격히 좋아집니다. 고속도로와 시내를 주행한 결과 최종 연비는 리터당 18.5km를 기록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일반 5 시리즈보다도 더 좋은 연비를 자랑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실제로 기름을 가득 채우고 배터리도 100% 충전하면 약 9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다는 표시가 뜨더라고요. 530이 M 스포츠 패키지 어떠셨나요? 제 생각엔 이 차량은 정말 팔방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5 시리즈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실내 재질, 좀 더 풍부한 편의사양, 그리고 비슷한 주행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후륜 조향 덕분에 데일리성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거기에 승차감도 더 나아졌고요. 유지비는 내연기관보다 훨씬 저렴해서 역대 5 시리즈 중에서 상품성이 가장 뛰어난 모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약간 계륵 같은 존재였는데 이번 530e는 정말 잘 잡힌 밸런스를 자랑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너무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할인을 조금만 더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 BMW 530e의 시승기를 마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그리고 이 차량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자동차에 대해 빈틈없이 알려드리는 찻도박이었습니다.